반도체가 신고가 랠리 전에 있다라는 거 굉장히 의미가 있죠. 이런 상황 자체가. 그래서 이게 반도체가 올라주면 전기차보다 더 센 섹터예요. 먼저 알아두십시오. 자, SK 하이닉스부터 출발해 볼까요?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134,000원 많이 여기서 물려 있을 겁니다. 왜 물려 있냐? 여기서 물린 거 아닐까요? 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여기 있는 사람들이 그냥 손 놓고 보지만은 않아요. 분명히 여기서 물려서 평단을 낮추려고 합니다. 근데 평단을 낮추는 게 무슨 선수 마냥 막 여기서 평단 낮추고 여기서 평단 낮추고 그런 사람은 많이 없어요. 평단은 어디서 많이 낮추냐면 이런 데서 많이 낮춰요. 보합 줄 때. 바닥 확인한 것 같은데 보합인가? 그럼 이 사람들의 평단이 어디겠어요? 여기란 말이에요. 여기 138,000원 정도. 확실하진 않겠지만 이 부근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여기서 맞고 떨어진 겁니다. 그리고 저기를 이제 다시 올라가려고 하는데 추세가 이렇게 상승하려고 줄 때 여기서 또 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산 사람들, 여기서 산 사람들이 여기 죄다 몰려있는 매물대가 여기입니다. 그럼 여기를 어떻게 뚫어야 되냐? 이거는 호재 아니면 못 뚫어요. 이건 호재가 있어야 뚫을 수 있는 자리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134,000원 여기를 뚫어줘야 SK 하이닉스가 이제 본격적으로 가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진짜 저기 힘든데요, 뚫기. 그러니까 이번 4분기 실적 또는 앞으로 분기 실적 어떻게 될 것인가, 이게 매우 중요한 사안이라고 볼 수 있고요. 한미 반도체부터 이야기하자면 지난번 급락 때 나왔던 이 고점이 이제 소화 단계가 될 거예요. 그리고 우리 한미 반도체 라이브 때도 한번 이야기했었는데 이게 차트가 완전 가는 모양이긴 했거든요. 근데 여기서 안 가고 뜸들인 거죠. 지금 급등 모양 중에서 진행 중입니다. 이런 게. 그래서 한미 반도체는 이런 자리에서 오르기 시작하면 더블도 칠 수 있는 가능성이 꽤 높거든요. 그래서 10만 원 넘을 수도 있어요. 이 추세면은. 지금도 충분히 사실은 좀 고평가됐지만 주식 가격이, 근데 급등 가운데 고평가되는 일은 늘 있는 일이에요. 주식시장에서. 에코프로도 고평가됐다가 올라가 버린 거고, 그래서 고평가됐지만 이런 모멘텀과 추세면 이것도 10만 원 위로 넘어가 버릴 수도 있는 그런 랠리도 가능성이 있어요. 실적 대비 주가 고평가입니다. 이거 거품 맞아요. 하지만 거품이 진행될 때는 어디까지 오를지 모릅니다. 추세가 중요합니다. 세력이 나가면 추세가 깨져요. 세력이 나갔다 하면 추세가 깨져버리는 거예요. 추세는 이런 걸 추세로 볼 수도 있고요. 그리고 지지선을 추세로 볼 수도 있어요. 이 4만 원이 굉장히 의미 있는 지지선이거든요. 이게 출발 지점이거든요. 근데 출발 지점 밑으로 내려왔다라는 거는 추세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추세 하락이 되죠. 이렇게 추세 하락이. 그래서 추세가 중요합니다. 지금 상황에서 한미 반도체는 여기서 추세를 살려가려면 여기는 무조건 지켜야 돼요. 이 저점이죠. 47450을 지켜야 됩니다. 이유는 간단해요. 이유는 여기서 오를 때 기분 좋게 사람들이 갈 것 같았죠. 근데 못 갔단 말이에요. 어디서 버텼어요? 이 가격에서 버텼어요. 그럼 여기 깨지면 여기 있는 사람들이 싸그리 다 물리게 되는 형태로 전환이 돼요. 그리고 반대, 이제 어디서 시장이 교란됐어요? 이제 한 9월부터 시장이 교란됐죠. 그래서 이 8월 중순에 고점을 꺾어줘야 돼요. 이게 뚫어줘야 돼요. 당연한 거지만 얼마예요? 그래서 63,300원입니까? 의미가 커요. 지금 사는 거는 뚫고 사도 괜찮은데 대응이 가능하다면 한번 판단을 잘 해보십시오. 항상 저도 말씀드리지만 이 올라가는 자리에서 사는 거는 올라가면 빠른 수익을 낼 수 있지만 반대로 떨어지면은 단 며칠 만에 마이너스 20% 손실이 나는 자리 잊지 마세요. 자, 이 친구는 이제 상승 초입이에요. 이거는 HP, SP 선발주는 아니죠. 또 후발주 성향은 있어요. 그러나 이번에 반도체 오를 때 같이 오르기 때문에 거래 대금도 꽤 세요. 그래서 이런 거는 계단형 상승으로 가야 돼요. 왜 그러냐면 지금 거래 대금이 너무 세. 지금 초반부터. 이게 3천억이거든요. 이게 이 거래 대금이 3천억이에요. 2천억이고 여긴 1천억. 그럼 얘가 여기를 뚫는다는 건 거래 대금이 3천억 발생한다는 거거든요. 3천억 발생은 뭐 어렵진 않죠. 근데 오히려 고점에 3천억 발생되면 무거워져요. 그래서 거래 터트리면서 가면 안 좋아요. 얘는 거래가 안 터지는 선에서 가주는 게 가장 베스트다고 생각은 해요. HP, SP는 급등주는 아니에요.
엄청나게 급등하면서 상한가 만들고 아직 그런 사이즈는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애들을 좀 천천히 가지는 게 가장 좋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반도체 종목들이 다 세요. 거래대금도 장난 아니에요. SFV 반도체 거래대금 보시면 얘도 2천억이에요. 바닥인데. 바닥에서는 이제 호가가 죽기 때문에 2천억 찍기가 어려워요. 여기 2천억이죠. 상한가 찍을 때. 바닥에서는 거래가 죽어서 2천억 찍기가 어려워요. 근데 얘가 이제 여기서 2천억 찍었다면 얘도 올라가면 이거 나온다는 거예요. 이거 얼마 찍었나요? 이때 거래대금 9,500억 9,300억 거의 1조 찍는 회사예요. 거래대금이. 여러분이 만약 가치 투자하시려면 이런 종목 투자도 괜찮아요. 1조가 어디서 들어왔겠어요. 국내 세력도는 아니에요. 그 정도 사이즈가 안 나옵니다. 우리가 작년에 시장 진짜 안 좋았잖아요. 그쵸? 이렇게 떨어졌잖아요. 그리고 올해는 보합을 줬잖아요. SF 반도체. 그럼 얘가 시장이 이제 다시 회복이 되면 6,000원 위로 올라가요. 이게 차트가. 그 전에 가격을 다시 회복하는 거죠. 근데 6,000원부터는 지옥이에요. 여기 1조 묶여 있어요, 지금 돈이. 1조가 뭐 2조 묶여 있어요, 2조. 그러니까 여기가 엄청 헬 구간이야, 헬 구간. 엄청나게 돈들이 몰려있는, 또 물려있는 사람들이 헬 구간입니다. 여기 헬 구간을 지금 못 뚫어요, 어지간하면. 그래서 얘는 6,000원 위로 뚫으면 좋은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어지간하면 못 뚫어요. 이건 평범한 상황에서 SF한테 저기를 그냥 일시적으로 한번 찔렀다 내려오는지 뚫을 수 있는 곳은 아니에요. 근데 뚫는다라는 건 무슨 의미일까요? 뚫는다라는 건 이 회사가 그만큼의 기대감과 더 이상 팔지 않는 돈들이 모인다는 거죠. 자, 그 다음 어보보 반도체. 귀여운 이름인데 차트는 안 귀여워요. 이 기술까지는 제가 안 봤어요. 이 회사가 어떤 기술을 가지고 있는지. 근데 매출 퍼포먼스와 규모 사이즈를 놓고 봤을 때 적은 편은 사실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런 거에 비해서는 이제 못 올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얘는 영업이익만 회복되는 수준을 노려야 될 것 같아요. 얘도 꽤나 우량한 주식 맞습니다. 자, 여기가 일단 뭐 강하죠. 여기 딱 누가 봐도 여기 싼 거구나. 누가 봐도 싼 거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친구는 여기까지 가려고 하면 몇 배를 가야 되는 거야. 이게 한참 가잖아요. 근데 한 방에 또 갈 수도 있어요. 세력들이 그냥 찔러버리면 여기까지 가는 거고, 사실은 뭐 평소에 그런 움직임이 없어서 그렇지. 그래서 이런 회사는 반도체 수혜받으면은 어떻게 보면 많이 꺾여 있기 때문에, 이것도 올해 40% 빠졌네. 꺾여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해서 만들어서 갈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어보 반도체는 어떤 라인이 중요한 게 아닌 것 같아요. 주목을 못 받았죠. 어보 반도체도. 예, 어떤 회사인지 조금 더 봐야 될 것 같아요. 텔레치스는 좋아지고 있어요. 회사가 여러모로 좋아지고 있어요. 얘는 근데 단점이 뭐냐면 얘는 엄청난 급등주예요. 많이 움직여요. 이제 폴락폴락거려요. 이 주식 자체가. 그래서 보다시피 누르는 힘이 장난이 아닙니다. 지금도 많이 누르고 있죠. 근데 이런 애들이 제대로 오르면 정말 크게 오르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어떻게 보면 상승을 제대로 준 적도 없고 제대로 상승한 적이 아직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엄청나게 올랐는데 이렇게 보긴 좀 어렵잖아요. 왜냐면 가격을 유지했으면 몰라도 금방 가라앉아 버렸잖아요. 막 마이너스 40% 때리면서. 그래서 텔레치스 같은 종목, 그리고 이 종목은 지지와 저항이 잘 안 먹어요. 보시다시피 못 밟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라면 이렇게 밟아줘야 되잖아. 금방 깨져버리죠. 금방 깨져버리고 다시 올라버리고. 의미가 없어요. 이건 가격 분석 자체가. 그러니까 모멘텀이 살아나야 되는데 이거는 추세가 깨졌어요. 근데 추세가 깨졌는데 아까 그 다른 주식들은 진짜 묵직해요. 주식 자체가. 이게 하루하루 붙는 거래대금이 세단 말이에요. 근데 텔레치스는 그건 아니에요. 하루하루 붙는 거래대금이 센 게 아니라 급등할 때만 거래량이 세요. 그럼 무슨 말이겠어요? 세력들이 올릴 때만 올리고 내릴 때는 그냥 내려버리는 거고. 그 외에 아까 한미반도체 이런 애들은 뭐예요? 이런 때 세력도 투자를 하지만 외인기관도 같이 투자하는 우량회사예요. 성격이 달라서 그런 거예요. 네, 그런 부분 좀 참고한다면 이 회사는 변동성을 견딜 줄 알아야겠죠. 근데 지금 일단 추세가 또 완전히 다 깨진 건 아니죠. 이렇게 보시면 신기하게 완전 다 깨진 건 아니고 여기서 확산했다가 이제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다시 금방 튀어오를 수 있는 이 변동성의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이렇게 금방 지지선이 깨지고 다시 올라간다는 의미는 뭐냐면 이게 호가가 약하다는 거예요. 호가가 약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호가층이 약하니까 금방 뚫어지고 금방 깨지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호가가 안 받쳐줘서. 그 말은 또 떨어졌지만 금방 회복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텔레칩스 모멘텀으로 승부해야 돼요. 그리고 이제 또 중요한 차트 중에 하나가 DB 하이텍이거든요. 얼마 전에 진짜 놀랍게도 이게 세력계 작품이죠. 이거 보세요. 이게 얘가 우리나라 반도체 대표, 그래도 얼굴이에요, 얼굴. 근데 3월 달 말에
야, 어떻게 이렇게 한 방에 올리냐. 아무리 호재가 있다 해도 호재는 또 뭐냐? 물적 분할. 그냥 갖다 붙이기 나름이죠, 그냥. 아니 그러면 장투하든가 왜 차트가 망가지는데 또 그쵸? 이 비싼 주식을 아니 뭐 호재가 얘만 있나 시장에서? 그러니까 아무튼 이 세력들은 한 방 올리면 이게 가능하다니까요. 이게 놀라운 거예요. 이거 거래대금 3천억 여기 얼마야? 7천억. 그러니까 에코프로는 잽이 안 되죠. 2차 전지는 잽이 안 돼요, 진짜. 얘네는 코스피를 들어올려요. 에코프로는 코스닥이었다면. 그래서 지금 이거는 지지 라인을 봐야 될 것 같아요. 여기가 굉장히 힘들었던 작년 시장이고, 그리고 2021년도는 보합장으로 버텼죠. 그 보합 줬던 자리예요. 그리고 오바에서 여기까지 물량 소화시킨 거예요. 사실은 앞에 물량 소화시킨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여기까지 밀려서 안착이 된 상황이고요. 지금부터 반전을 노려볼 수 있겠죠. 만약에 얘가 금방 움직일 것 같기도 한데 8만 원 위로 신고가죠. 신고가 위로 진입하는 순간부터 같이 또 랠리가 시작돼요. 근데 이것만 보면은 사실 여기서 흘러내리는 그림도 있거든요. 때로는 있어요. 그래서 이 지지가 밟을 확률이 꽤 높은데 살짝 나왔다 흘러내리는 경우도 꽤 있지만 반도체 섹터 자체에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이것도 좀 의미 있게 볼 수 있겠네요. 일단 차트 자체는 여기서 만약에 어떤 사람이 판단을 한다면 사볼 만한 자리인데 이렇게 판단을 할 수도 있는 자리라는 거죠. 거래대금은 나중에 오르게 되면 얘도 급등을 할 땐 하거든요. 그래서 오르게 되면 아마도 3천억, 7천억 이렇게 받쳐주는 거래대금이 터질 겁니다. 그럼 그땐 간다고 봐도 괜찮을 것 같아요. 자, 지금 하나마이크론 그리고 한미반도체 이런 애들이 진짜 기대하는 차트 중에 하나예요. 하나마이크론 같은 경우도 비슷하네요. 이렇게 하고 여기를 이제 급락했다가 여기서 급등을 해주면서 앞에 매물을 먹은 거예요. 이거를 적극적으로 소화를 해준 다음에 그 다음 밀렸다 다시 이렇게 뚫어요. 이거는 뚫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져요. 이렇게 차트 만들면. 그리고 지지선도 정확하게 지켜주고요. 그럼 이거는 제대로 관리를 좀 해주고 있다라고 볼 수밖에 없고, 올랐을 때의 모습 이 움직임이 좀 더티하네요. 올라갈 때 얘도 여기서 꺾어갖고 이렇게 만들었네. 올해 좀 많이 올랐구나. 오를 때 만만치 않네요. 속임수 주는 게 음봉 큰 거 때리면서 올라오기 시작하는. 앞으로 움직임도 참 더럽겠네요. 생각해보면 이거는 평범하게 양봉에서 사면 안 될 것 같아요. 예, 이거 많이 괴롭히는 차트긴 하네요. 자세히 보니까 하나마이크론 이거 신고가 붙기 시작하면 아마 돈들이 엄청나게 쏟아질 거예요. 거래대금 볼까요? 거래대금도 4천억, 6천억 진짜 세긴 하네요. 오늘은 2천억. 그럼 제대로 급등하면 5천억 이 사이 전후로 움직인다는 건데, 그럼 이런 종목 두 개만 올라가도 1조 원이 터지는 거고, 삼성, 하이닉스 이런 거 터지면 어마어마한 돈들이 들어오겠다는 거예요. 그럼 실제로 오늘 어마어마한 돈들이 들어왔다는 거죠, 사실은. 자, 그리고 제주반도체를 한번 볼게요. 제주반도체는 오늘 뜬금없이 여기까지 올랐어요. 사실은 뭐 주목받고 있는 반도체 종목은 아니었는데 이렇게 좀 뜬금없이 올라 버렸어요. 얘도 급등주 형태거든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오늘도 급등하는 모습 보여주면 그런 형태인데, 글쎄요, 이런 애들이 오히려 못 갈 때가 좀 많이 있긴 하거든요. 움직임은 진짜 더러워요. 그쵸? 이거 보십시오. 따라가 보세요, 마우스. 움직임은 진짜 지저분하다. 와. 그리고 여기서 이제 드디어 급등 한번 나온 거죠. 네. 얘도 마찬가지. 이게 후발주라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뭐 아까 말했던 한미반도체, 하이닉스 이런 거 안정적으로 쭉 한다면 이런 애들은 템포를 맞추기 위해서 올랐다가 또 급락 심하게 시켰다가 그런 거를 반복하는 걸 수도 있어요. 왜냐면 물량이 그렇게 많지 않아서 그럴 수도 있죠. 너무 흔들어서 이것도 가격 분석이 의미가 없긴 하네요. 뭐 올라줄만 하면 막 깨고 그냥 막 이렇게 하니까요. 그쵸? 근데 긴 박스권 이게 의미가 있다. 이게 크게 가는 종목들이 이런 특징이 있거든요. 긴 박스권을 만들어요. 아주 크게 가는 주식들은 시장에서 이제 뭐 영웅처럼 등장을 딱 하는 거죠. 갑자기. 근데 이 반도체의 좋은 수급이 아직은 죽지 않았지만 나온다는 거, 이런 거 참 의미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